계속해서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가 역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유명한 영화 제목을 가져오셨네요. 나홀로 집에 어떤 소식인가요? 보셨나요? 네, 물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TV 특선 프로그램 하면은 우리 추석에는 성룡이 있다면 이제 연말하면 또 바로 맥컬리 컬킨 아니겠습니까? 네. 맥컬리 컬킨의 대표작 1991년 개봉된 영화 나홀로 집에인데요. 혹시 영어로 Home Alone이죠. 역시 유학파 박아름 아나운서의 아주 고급진 원어민 발음을 들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 여행을 떠나지 못한 소년이 집에서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도둑을 퇴치한다라는 그런 코미디인데요. 네. 그런데 올 크리스마스 정말 우리 모두 나홀로 집에서 보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비장한 각오로 고른 첫 키워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지금 청정제주라는 표현, 이제 옛말이 되고 있죠. 제주의 누적 확진자가 오늘 방송일자 기준으로 지금 33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종교시설, 사우나, 학교, 학원, 전통시장, 라이브 카페, 병원, 심지어 군부대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매일같이 보고되고 있어서 정말 도민들의 가슴 쓸어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네, 확산세가 진짜 무서운데요. 제주도가 전에 없던 더 특별 강화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에 2단계 플러스 알파로 격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게 3단계에 준하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일단 다음 달 3일까지 11일 동안 식당을 비롯해서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거나 뭐 회식, 파티 이런 거 하는 게 일체 금지되는데요. 동창회, 동호회, 뭐 직장 회식이나 개모임 가릴 것 없이 모두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위반 시에는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께 300만 원 이하, 그리고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까지 발생하면 별도로 구상금까지 청구한다고 하니까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신 이제 가족처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 중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식사처럼 공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좀 이게 예외를 허용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좀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아마 시행 과정에서 좀 일부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해넘이가 있고 연초에는 해돋이가 있잖아요. 이걸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새해 좀 탐나는 제주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빌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저도 TV나 인터넷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도가 성산 일출봉과 한라산 국립공원, 송악산, 원당봉, 사라봉, 도두봉, 도내 주요 해맞이 명소와 연말 연시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임시 폐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부터 스키장도 폐쇄가 됐는데요. 저희 제주에는 스키장이 없지만 대신 눈썰매장 역할을 하고 있는 한라산 마방목지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데도 역시 앞으로 출입금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서 다중이용 시설 관리가 무척 중요한데요. 연말에 종교 행사가 많이 집중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종교 시설발 감염 고리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 사회에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지 않겠습습니까? 네. 일단 비대면을 원칙으로 종교 시설이 주관하는 예배, 미사, 법회는 물론이고요. 요런 걸 비대면으로 하고요. 모임과 식사 등은 일체 금지되는데요. 대신 비대면 종교 활동을 준비하시는 분들 필수 요원이 있다고 해요. 필수 요원은 20명까지 허용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양상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밖에도 요양병원, 요양시설이라든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 출입을 기존보다 철저히 통제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도지사의 특별한 성탄이 키워드인데 오늘 마침 원지사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오늘 혹시 이 내용과 관련된 건가요? 네, 지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예전 팡팡 뉴스에서 그 원희룡 도지사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떤 기분으로 맞이하게 될까라고 이렇게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원지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업체에 죽을 팔고 그리고 선거구민들에게 피자를 전달하는 등 이른바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 오늘 나왔습니다. 벌금 90만 원. 네,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나와서 가까스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당초 원지사는 공직선거법으로 이번이 두 번째로 기소되는 상황이라서 자칫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측이 있긴 있었는데 법원 판결이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달 검찰이 100만 원을 구형할 때부터 이번 결과는 좀 안정권에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예상된 측면이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원지사에게 따끔한 말을 잊지 않았는데요. 벌금 90만 원의 의미를 곱씹어보라. 피고인의 행위에 앞서 법적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질타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오늘 재판이 열릴까 싶었거든요. 근데 뭐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다른 지역은 휴정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여파가 이게 법원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죠.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발생한 집단 감염에 따라서 법원 행정처가 22일부터 3주 동안 이제 휴정을 권고를 했는데요. 자, 이번 선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기일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소송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다 보니까 뭐 선고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어제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게 다음 달로 지금 연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판결은 이렇게 나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올 크리스마스를 맞는 원희룡 도지사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명분과 실리 사이, 단어부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팡팡 뉴스에서 자꾸 저희가 옛날 방송을 자꾸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정치의 맛이라는 키워드로 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번 임시국회 내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배보상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좀 가닥이 잡혔는데요. 이게 정치권으로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측은 이 위자료라는 표현, 네, 제주 4.3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은혜를 베푸는 마치 시혜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에 의한 폭력인 만큼 국가가 손해를 물어주는 배상이거나 아니면 적법한 행위로 국가가 손실을 갚아주는 보상이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사실 참 이 용어라는 게 한번 결정이 나면 번복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건데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4.3 유족회 입장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족회는 일단은요. 위자료라는 표현이 이 배보상에 비해서 좀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는 무게감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단은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제 긴급 운영위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을 했는데요. 토론 과정에서 다수 이견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 측의 의견을 정부에 꾸준히 전달하는 조건으로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건데요.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번 개정안을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번벌이 좌절돼 왔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지금 많은 희생자분들께서 좀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명분보다 실리에 주력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족회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모쪼록 이렇게나마 뜻이 모인 만큼 내년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 기자님 고맙습니다.